이제 우리 재개발 수업, 제가 나눠드리는 지식에 대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좀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리츠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같이 참여하시긴 한 분들과 TF를 만들었고, 얼마 전에 몇 개월 됐죠. 계속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지난 토요일 날 드디어 이제 창립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립총회를 열어서 리츠가 설립되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었고요. 이제 국토부에 인가서를 넣기 위해서 이제 서류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 고민이 뭐냐면, 리츠가 설립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이런 투자처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했을 때 그거에 합당한 투자금이 모여서, 그게 합법적으로 모여서 그게 잘 쓰여지게끔, 그게 저는 이제 가로정비 사업에 돈들이 모이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같이 투자를, 적어도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마인드가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전 대표님 제가 5천만 드릴 테니까 얼마 불러주시겠어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돈에 대한 마인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 주변에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데, 이렇게 바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지식을 전달하는 이게 과연 전달이 될까, 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에서, 방법론에서 숙제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좀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숙제? 네, 갑자기 숙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재개발 지역에 이런 그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오는데요. 갑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집이 됐건 땅이 됐건. 그 다음에 그 재개발 지역, 뭐 한남 3구역이에요. 한남 3구역. 이렇게 한남 3구역인데, 이 3구역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 하나 가지고 있고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물건이 또 하나가 있고요. 다른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 세 개 물건한테 각각을 별도의 사람으로 봐서 갑을 1명, 갑을을 2명, 을병을 3명으로 봐서 조합원 번호를 다 개별 부여를 해서 3명한테 다 아파트를 한 채씩을 줘야 될까? 그러면 갑은 아파트 한 채 받겠죠? 갑과 을이 아파트 한 채 받고요. 그다음 을과 아파트 한 채 받겠죠? 그럼 갑은 아파트 1.5채가 있는 거고요. 을은 여기 1.5, 여기 1.5니까 또 2채가 있는 거죠. 0.5, 0.5니까. 그 을은 병은 또 0.5채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주는 게 맞는가?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재개발 지역 내에 1인이 2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합산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갑을이 합산되는 걸로 봐서, 을은 갑의 물건에 합산되는 것 중에 일부분을 봐서 갑을 아파트 한 채를 주고, 을한테 공유 지분을, 그 아파트에 대한 공유권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갑, 을, 병은 아파트 한 채 받는 걸로 끝나고, 그리고 그 아파트 한 채를 갑이 몇 분의 몇, 을이 몇 분의 몇, 병이 몇 분의 몇 이렇게 갖는 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유권학생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을이 또 다른 건물을 가지고 있고, 병은 또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아파트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인가를 해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관리처분을 짜는가. 제가 관리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녹화 영상을 한번 보세요. 관리처분은 조합이 그 구성을 짜지만, 구성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권자는 구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청이 이거를 허락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떻게 정할 거냐의 그 얘기예요. 최근에, 가장 최근이죠. 2021년, 작년이죠. 4월 20일 날 법령 해석이 있었는데요. 요걸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왜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걸 읽어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제 수업 방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하는 이 행동들이 과연 정말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이해를 했었냐, 한 게 맞냐 라는 걸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향보다는 숙제를 내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도정법의 정비구역 내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네. 여기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A주택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주택은 단독으로 또 갑이 가지고 있어요. B주택은. 이런 경우에 갑이 겹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해답. 갑과 을 각각 한 채씩 주라는 거죠. 아파트를. 그렇게 구청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고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국토부 일반 개인한테는 어떤 강제성이 없지만 국토부한테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걸 따라주면 국토부는 다시 또 구청에다가 또 이거에 맞는 유권 해석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법제처가 답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를 이 유권 해석 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린 메시지는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유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러이러하니까 갑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고 갑과 을이 물건을 같이 하나 가지고 있다면 뒤에 보여드리는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을 주어라 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이유가 재개발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 판단이 된다면 재개발도 똑같이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뒤에 보여드리는 이 이유가 재개발에는 쓰여질 수 없다면 그 쓰여질 수 없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죠. 네, 너무 어려운 숙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숙제라도 푸셔야 돼요. 물론 밴드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같이 풀어가겠지만 토론을 해나가겠지만 이런 한번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드리는 답이 과연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주느냐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내미한테 공부 시킬 때 시키는 방법이 뭐가 이거거든요. 저는 뭘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기보다 배운 걸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서 본인이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려면 지금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재개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유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한 주택 또는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한 주택만 공급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명한테 다 아파트를 주느냐? 그 이유는 요거는 제가 저희 밴드에 올려드렸거든요. 요 유권에서 본문은 그걸 보시면 더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 또는 공유한 자가 일부 겹치긴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주택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